안녕하세요, 하루키드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되었네요. 새해가 된 만큼 다들 올해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이랑 똑같이 큰 목표는 없고요. 영화 50편 보기, 책 50권 읽기, 이 정도로 뭔가 소박한 목표를 2025년에 다짐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영화 50편과 책 50권 보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목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이 되면서 가장 먼저 읽기 시작한 책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추천을 저에게 해줬던 책이거든요. 서머셋 mom의 면도날이라는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40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고요. 이제 거의 한 80% 정도는 읽은 것 같네요. 이 책은 1930년대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 본능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더라고요. 약간 시니컬한 부분도 많으면서 레고 조립하듯이 착착착 대화들이 쌓이는 재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첫 시작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책이 밀란 쿤데라의 향수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오디세이아 이야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면도날을 읽으면서 여기에서도 오디세이아에 관한 이야기를 주인공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는데 똑같은 주제로 이 이야기들이 풀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예술들은 더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지점들을 제가 발견해낼 때 약간 짜릿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작가들과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저도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보고 싶은 책과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해보자면 제가 작년부터 기다려왔던 영화들이 올해 1월 달에 2편이 개봉을 해서 그 영화들을 보러 가려고 계획 중인데 첫 번째 영화는 애니멀 킹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년에 제가 프랑스 영화제였나? 거기서 이 영화를 틀어줘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때 저는 이 영화 대신 레아 세두가 나왔던 더 비스트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 영화도 정말 좋았는데 그 영화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 애니멀 킹덤이 근시일 내로 개봉을 할 줄 알고 그 영화를 봤던 건데 생각보다 개봉이 많이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24년 연말에 결산으로 다뤘던 영화 중에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폴 키르셰라는 배우가 출연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영화가 있는데 스페니쉬 아파트먼트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로맹 디리스라는 두 배우가 주연인 것 같아요.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로운데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판타지스러운 내용을 다룬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돼서 보러 갈 예정이고 또 다른 한편은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고 싶었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본 영화가 있었는데 리얼 페인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제시 아이젠버그가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영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지만 저는 이 배우가 나온 영화를 한 편밖에 보질 못했거든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연출했던 라우더 댄 밤스라는 영화에서 이 배우가 나온 걸 봤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사촌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폴란드를 여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다룬 영화 같아요. 로드뮤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제 취향에 맞을 거라고 일단은 속단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또 올해에 기대되는 또 하나의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신작을 올해 발표한다고 들었거든요. 아직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부터 약간은 설레고 있습니다. 부기나이트라는 영화랑 팬텀 스레드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어떤 리듬감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올해 독서 계획을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올해에는 밀란 쿤데라의 에세이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밀란 쿤데라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고 신작으로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밀란 쿤데라 글이 아닐까 싶은데요. 89개의 말이라는 책이고 프랑스로 망명해서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네요. 제가 작년 말에 읽었던 밀란 쿤데라 전기에서도 그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서 흥미로웠었는데 이 책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시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기사로 읽었을 때는 4월에 출간 예정인 것 같던데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그 고전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갈망과 동시에 약간 벽같이 느껴지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뜻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미리 계획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고전을 뒤로 미루게 되는 제 지난 행태들을 봤을 때 올해는 이거는 무조건 읽겠다. 이 정도의 다짐은 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올해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고전 3편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이 바냐 아저씨라는 희곡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희곡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전히 제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바냐 아저씨를 올해 꼭 읽어보고 드라이브 마이카도 재관람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이 작품들과 좀 더 깊게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서머신몸의 면도날과 밀란 쿤데라의 향수에서 같은 얘기를 다뤘고 짜릿함을 느꼈던 감상과도 어느 정도 결이 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고전 두 번째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작년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죄와벌이라는 소설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일단 분량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읽어볼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목표로 만들어버리면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설은 문학동네에서 김승옥 작가의 소설 전집을 냈었더라고요. 예전에. 그중에 두 번째 책인 환상수첩이라는 책을 올해는 또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무진기행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정말 재밌었지만 이 김승옥 작가님의 책을 연달아서 읽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마음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서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어떤 울림으로 제게 다가올지 또 어떻게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네요. 이 세 권의 책만큼은 제가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완독을 해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함께 담아서 영상으로 박제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 밴드 오아시스가 올해 내한을 하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티켓팅에 성공을 해서 공연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이 공연은 이미 예매가 끝났고 추가 공연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리는 걸로 봐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저는 오아시스 콘서트 보러 갑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미 고인이 된 지 한참이 되었는데요. 맥밀러의 신보도 곧 발매를 해서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발루너리즘이라는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요. 또 제 올해 상반기를 얼마나 쥐고 흔들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맥밀러가 죽었던 날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요. 맥밀러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맥밀러가 죽었다라는 글들을 보고 정말 하루 종일 너무 우울했었습니다. 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아티스트였거든요. 그 디바인 페미닌이라는 앨범이랑 스위밍이라는 앨범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앨범인데 그래서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맥밀러가 남겨둔 음악들이 많이 있었고 다른 사후 앨범과는 다르게 맥밀러의 가족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맥밀러의 음악들을 다루면서 근사하게 앨범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의 음악이 너무 가볍거나 막 다뤄지지 않는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지션으로서 저의 계획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포로스터의 뉴욕 3부작에서 영감을 받았던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다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곡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발매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작업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곡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두서없지만 해봤는데요. 1년마다 찾아오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새해지만 참 기분이 묘한 것이 약간 들뜨는 그런 마음을 숨길 수는 없네요. 올해도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보고 또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 목표가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저한테 공유 한번 해주시면 흐뭇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하시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올해도 열심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